네, 안녕하십니까. 기업문직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합니다. 이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정말 시장이 말이에요. 네. 전 태어나서 어저께 처음 들었거든, 그 주식 얘기. 네. 오늘 또 얘기하라는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 뭐요? 시가 중에 3위에 됐다는 거. 코데지 컴바인. 예. 오늘 보니까 또 하발이 얹혀가지고 플러스 11%야. 그러면서 남자의 주식이죠. 누가 또 계산했더라고. 네. 최근에 코스닥 올랐는데 얘 혼자서 16포인트 올렸다며? 네. 그게 맞는 얘기인가? 네네. 그러니까 어제만 3포인트고. 마이너스 17% 갔다가 플러스 21%까지 올라갔죠. 하루에 40% 50%를 왔다 갔다 그러니까 하는. 이거는 하여튼 시장에 하여튼 퀄러티가 너무 좀 그런 거. 아침에 그러던데 사람들이 남자의 주식이라고. 에이, 남자가 아니라 이상한 탕하지 탕아. 도박이죠, 도박. 말 그대로. 경마. 근데 이게 보니까 쌍팔년부터 있던 회사야? 옛날부터 있었어. 아니, 원래 코데지 컴바인이었어요. 이게 보니까 동대문에 옷 만드는 거고, 서로 막 싸움박질하고 막 이랬던 건데, 이게 지금 근데 유통수가 동대문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워낙 알부자인데? 네네. 내 친구도, 네. 뭐 친구는 아니지만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 네. 거기에서 크게 물려받은 애가 있어요. 네네. 근데 걔도 이런 거 할 텐데 아마. 걔도 아마 코스닥 어디 사장이라는데 걔도. 하여튼 시장에 별의별 일이 많이 있습니다. 네. 어찌됐건 어제, 그러니까 오늘 새벽 화요일이었죠. 어저께 새벽 미국의 월요일이었죠. 지난 금요일 3일 연속으로요. 네. 하여튼 FOMC를 앞두고 뭔가 좀 긴장이야, 긴장.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이거 관망. 네. wait and see. 유식한 말로. 관망. 관망 모드란 말이죠. 그래서 내일은 제가 봤을 때 미국 주식하고도 한 다우지수로 한 200포인트 위아래 나올 것 같아요. 올라가고 떨어져 올라가고 어떻게 위로 갈지 아래 갈지 모르지만 움직일 것 같고요. 우리 시장도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지금 어제 마감된 시장을 보게 되면 지금 시장이 가장 핫했던 시장에 대한 쪽이 브라질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됐어? 브라질 시장에 대한 쪽이 어저께 3.5% 하락을 했었습니다. 하락이야, 올랐어? 네, 하락이요. 하락 끝났어? 어제 이제 3.5%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한 쪽도 어느 정도 좀 변동성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대만 같은 경우도 오늘은 오르고 있습니다만 어제 또 이렇게 그 주가에 대한 변동성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 대한 쪽이 별로 그렇게 썩 오늘은 좀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그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선방하는 어제 이제 보게 되면은 밸리언트 같은 경우도 또 보면은 이제 그 시장에서 화끈하죠. 51%. 51%그 주가 화끈해. 51%. 이게 지금 거래량이 아니고 음봉이 나온 건데 51%. 지금 보게 되면 51% 하락에 대한 쪽이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제약바이오 업종은 미국은 이제 상한가 하한가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쪽으로 이렇게 51% 급락하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하루 만에 400% 급등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게 그렇죠. 또 지금 보게 되면 임상 3상 통과했다라고 셀라토 파마슈티컬 같은 경우가 어제 또 400% 급등이 나왔거든요. 왜 이렇게 유식해졌어, 자기가? 그래서 이제 좀 너무 오해하지 말라고. 한쪽이 급락하는 종목도 있으면. 밸리언트는 부정회계 때문에 작년 문제된 거라서 그랑 상관없어요. 그거 상관없는데 제약바이오가 원래 이렇다. 제약바이오가 아니라 everything. 예, 그러니까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도 있고 급락하는 종목도 있고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는 임상 3상 하나 딱 통과시켜 버리게 되면 이게 또 이제 그 레벨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흐름에 대한 쪽이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어쨌든 간에 제약바이오가 오늘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은 시장에 대한 흐름이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어제 저게 강하다, 화장품이 강하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화장품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이 대장이잖아. 네, 지금 또 올라가고 있고 아모레퍼시픽 또 올라가고 있고 산성 LNS 지금 또 올라가고 있고 뭐 에이블 CNC 올라가고 있고 아주 세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기 요새 화장품주 좋아하는 것 같아. 화장품 실적이 쭉 하는 게 그거밖에 왜냐면 화장품이 올라가니까 좋아하는 게 아니라 화장품이 올라가니까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올라가니까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난 세상에 좋아하는 주식 하나도 없어. 네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화장품주가 일단 턴어라운드 하는 거 요거를 좀 계속해서 잘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미국 관련해서는요. 네. 한만 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각 자체가요. 자체가 이제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페드 펀드로 이렇게 해갖고 계산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80% 정도 확률로 올해 한 번 12월에만 금리 인상한다. 그 이제 80%는 이제 그걸로 이제 베팅하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CME 그룹에서 또 조사는 약간 또 딴 게 있어요. 프리포트 모르는 게 딴 게 있어. 뭐 약간 달라. 네네. 그거는 7월 있죠. 줄라이. 네. 줄라이에 금리 인상한다. 이게 50%가 넘어졌어요, 지금. 그래서 약간 많이 달라요.
근데 지금 핵심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이제 이머징 마켓이 약간 좀 쉰 거는 딱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지난번에 워낙 비둘기파였거든요. 네. 근데 워낙 고용시장이 좋게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딱 보면 경제지표 좋고 나쁘지 않아 지금요. 유가도 좀 회복하는 것 같고 뭐 이러잖아요. 좀 살아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비둘기 매파저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있어요. 근데 만약 그렇게 가면 미국 시장은 나쁘지 않고 미국 시장은 좋을 것 같아요. 저는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한뜻 장기를 가는데 그렇게 되면 그 플러스 마이너스 따지는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이머징 마켓은 약간 악재 인식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요. 그거 또 뚜껑 열려봐야 된다. 저는 그냥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뷰만 전달해줄 뿐이고요. 시장은 뭐 내일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알 길이 없잖아요. 네. 우리는 한국 주식시장도 맨날 틀리는데 우리가 옐런 의장이 무슨 말씀할지 자기 이해 안 하네? 못하죠. 봐도 모르죠. 봐도 몰라. 근데 오늘 정말 기가 막힌 게 있다. 우린 또 키움증권에서 월급 받기 때문에 대한민국 최고의 리서치는 키움이잖아요. 네. 근데 오늘 신한금융의 리서치 보고 깜짝 놀랐어. 네. 혹시 봤어요? 뭐요? 신한에 보면 혹시 뭐 찾아보지 좀 있으면 신한에서 옐런 의장의 내일의 그 발표문 있죠. 네네. 발표문에 어떤 문장이 들어가고 내려가를 확률을 매겼네. 야, 이런 애는 정말 대박이야. 이건 미국 애가 이런 걸 하는 애가 있어요. 네. 그 누구야 이름이 기자? 기자. 힐슨네스, 존 힐슨네스. 그런데 맞는데 증권사도 딱 이렇게 몇 퍼센트 확률을 떼는 애가 있거든. 네. 그걸 해놨더라고. 카피 떴어. 카피 떠갖고. 딱 해놨는데 재밌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런 걸 왜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 뭐야, 알아, 그런 거래. 네. 그런 거는 개그 프로에서는 할 일이지. 네. 그래서 80%, 어떤 거는 80%, 뭐가 20%, 60% 써놨더라고요. 네. 열심히 했으나, 그냥 방송에서 써먹기는 좋으나, 내용은 없더라. 내용은, 그 어쩌라고지,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요, 정말. 네네. 그거 할 시간 있으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다음 주 수요일 날, 대치역에서 강남구민회관 한 번 오신 게 훨씬 나은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어저께 저희는 일찍 끝나고 가야 되는데, 저희가 어저께 회의까지 했잖아요. 글로벌 국제영업팀에 가서 회의했는데요. 여기 중요한 사람은 이학영이랑 이승원이 정말 중요한 사람이죠. 강준혁은 밑에 써놔야 돼. 왜냐면, 그게 가나다 순이 아니라, 강준혁 씨는 더 주인공이기 때문에 2부예요, 2부. 네, 그래서 혹시 저 보고 나서, 이학영, 이승원이는, 뒤에 있으니까 뒤에 나온다. 그래서 퇴근하고 좀 늦게 와도 되겠다는 사람은 낭패죠. 낭패. 그래서 이학영, 이승원이 앞타임에 더 중요한 사람 앞타임에 한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진짜예요. 그래서 가나다 순을 해놓으셨지만, 그거 써갖고요. 다음 주 23일 날인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너 들어가서 얘기하고 나서,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켓 이슈 앤 전략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을 담당해 주신 분인데요. 어느 분인지 또 이 교수가 얘기해 주세요. 네. 지금 충주대에서 강의하고 계시는 청주대였군요. 청주대에서 강의하고 계시는 손대상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필명은 손대상, 네. 본명은 유호성 교수. 유호성 교수. 저랑 한 1년은 만나는 것 같은데 아직도. 유호성과 손대상을 했고 처음부터 그러니까 유호성이라고 했어야지. 나한테 처음부터 손대상이라고 해갖고. 그렇죠. 처음부터 손대상이라고 했잖아 나한테. 제 불찰이네요. 네. 우리 이승원 교수나 저는 돈이 좀 들어오면 이름을 잘 기억해줘. 돈이 안 되면 이름을 기억을 안 해. 일부러 딴지나. 이건 농담이고요. 네. 제가 보기 이 코너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코너는, 제일, 뭐라 그러죠? 키움증권에서는, 키움증권의 주가를 보면 플러스 요인이야. 이 유호성 교수 나와서 이 20분 정도 하는 거는 플러스 요인이야. 왜냐면, 최고의 가성비다. 최고의 가성비. 가성비. 최고죠. 출연료 얼마 주고 나서 최고의 내용을 가장 임팩트하게 준비하는 시간도 많잖아요.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준비해요. 그리고 이건 딴 데도 안 쓴다면서요. 여기만 쓴다면서요. 안 쓰죠. 안 쓰죠. 네. 카페도 올려요, 카페? 올릴까요? 본인 카페 이런 데는 올려? 그냥 제 카페에는 그런 데는 올려? 자료는 있어야 되니까 저도. 보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 카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내가 뿜어줄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 할까요? 지금 원래는 지난주에 할까 이번 주에 할까 고민을 많이 했던 내용인데요. 이번 주에 또 이슈가 좀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독일에 또 어떤 상황인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독일은 그 메르켈 총리 머리 아프잖아 지금. 지방선거에서 파참 빼갖고. 그거는 관심 없고요. 뭔 소리야 지금. 네. 세계 4대 정보 기술 박람회가 있어요. 세빗?
그렇죠. 그거 시작했어? 네, 이번 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새끼들 말도 없이 시작해? 그러게요. 어. 네. 1월 달에 CES, 2월 달에 MWC죠. 그리고 이제 하반기로 가면 IFA 이렇게 해갖고 3대. 그다음에 세빗이 정보통신 박람회가 4대로 꼽히고 있는데 대부분 세빗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네. 뭐 지금까지 얘기했던 가정박람회의 경우는 소비자 위주로서의 역할을 많이 박람회를 하는데 네. 사실 세빗은 소비자에서 이게 망했죠. 망하다 보니까 B2B 기업 대 기업 간의 비즈니스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큰 관심이 없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그냥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어차피 우리가 소비자의 입장으로서 혹은 하나하나 개인으로서 이슈로서 이게 뭐 큰 이슈로 작용을 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4대 정보 박람회 중에서 하나가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뭐 결국은 IoT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세돌 9단 어제 마감을 했죠. 네. 5급까지 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뭐 클라우드라든가 빅데이터의 기술이 제공이 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번 세빗에도 역시 네. 그런 이슈가 좀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국내에서는 사실 세빗에 참가하는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뭐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는 세빗에 참가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안 가요, 그것들은? 네. 근데 이제 독일 현지 삼성은 5년째 계속 나가고 있어요. 현지법인? 네, 현지법인 쪽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번에 이런 큰 틀로서 어떻게 이슈가 되는지를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와봤는데 네. 아마 이번에 세빗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될 거는 화웨이. 화웨이. 예. 예. 예, 통신 장비 쪽으로 한 60% 매출을 갖고 있고요. 네. B2B 쪽으로서 전체 매출에서 한 17%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화웨이가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거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10개의 타이틀로서 이번 세빗이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 클라우드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 시큐리티까지 이슈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빅데이터 세빗이 이제 이번 주 금요일까지라는 거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자, 지금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국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종이 없는 사무실. 그렇죠. 그리고 뭐 어디 카드에서는 그 PPT 만들지 말아라. 현대.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종이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사위님이 얘기하신 거잖아. 네. 네. 빅데이터와 이제 클라우드 쪽으로 활성화를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실질적으로 클라우드는 전 세계 40%가 이 클라우드를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누구든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빅데이터 쪽이나 클라우드 쪽이 굉장히 좀 이슈가 이번에 다시 한번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 다음에 커머스 앤 뱅킹.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우리가 직접적으로 은행이라든가 혹은 뭐 이런 이슈로 되고 있지만 사실 기업들로 보게 되면 재무상태표, 재무제표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재무제표로 보고 있는데 뭐 마우스 몇 개, 그 다음에 숫자 몇 개로만 내가 원하는 그런 구성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소수만으로 이런 우리가 쉽게 할 수 없는 부분을 기업 쪽에서는 한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앤 네트워크스 이쪽인데요. 지금은 커뮤니케이션 대부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SNS라든가 혹은 소비자들 네.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설문조사를 하러 또 많이 다니셨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설문조사를 하면 500원 뭐 시간이 좀 걸리는 건 2,000원 이렇게 이제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다가 저도 시간이 없어갖고 그냥 에이 안 해 그랬는데 그래요? 네. 제가 설문조사도 이거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저기다 하나 설문조사나 하려고 그래요. 오늘이 화요일 수요일인가? 수요일. 제가 금요일날 설문조사 한번 할게요. 여기서. 그 네. 클라우드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실현해드릴게요. 실현. 네, 보여드릴게요. 신기해요 정말. 네, 그래갖고 이거는 이제 기업들 간에 또 이런 정보를 공유해갖고 어떤 이슈가 나오는지를 확인을 좀 해볼 수 있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가장 효율적인 상품을 내놓고 그거에 대한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역시 커뮤니케이션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이건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그 빅데이터 쪽으로 좀 엮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빅데이터 쪽으로 엮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얘기를 해드리고요. 효율적으로 이 데이터 센터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느냐에 따라서 좀 더 효율적인 마케팅이라든가 네네. 생산 이런 쪽으로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데이터 센터의 역할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한국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계속 설립을 하려고 시도를 많이 했었는데요. 네. 아직 그 이후의 상황은 제가 또 뉴스를 접해보지 못해갖고 네. 확인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음. 그 다음에 이거는 간단합니다. 이것도 역시 종이 없는, 그 다음에 사무실을 구현하기 위해서 네. 어떤 그 솔루션을 개발할 것인지, 네.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가고 들어오는 거는 확인하지 못하거든요. 일일이 적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자동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네. 기업들 간에 B2B니까 팔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데이터 같은 경우 지금도 신규 채용, 그 다음에 신입은 채용을 많이 하진 않죠. 그런데 그렇죠. 기존에 어떤 스펙을 갖고 있거나 혹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 이력서를 내겠죠. 그럴 경우 데이터를 좀 모집을 한다라는 관점으로서 ERP라든가 HR 솔루션을 제출을 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역시 사물 인터넷이 아닌가. 맞아요. 네, 사물 인터넷 이슈가 있고요. IBM도 역시 이쪽으로 좀 들고 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IoT 쪽으로 좀 넘어가 보게 되면 삼성전자에서는 갤럭시 기어를 또 출시를 하고 네. 발표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사실은 이런 신제품을 소개하기에는 개인적으로는 크지는 않은데 네. 요즘에 녹스라든가 이제 새로운 플랫폼을 작년에 얘기를 하고요. B2B 쪽으로 플랫폼을 활성화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삼성전자에서 이 사물 인터넷 솔루션 쪽으로 많이 좀 진출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마케팅 세일즈는 제가 얘기를 안 하더라도 대부분 고객들이 어떤 정보를 정확하게 원하는지 네. 실질적으로 싸고 좋은 거죠. 그런 거죠. 그렇죠. 근데 싸고 좋은 건 없다고. 네. 비싸야지 좋은 겁니다. 네. 이런 얘기가 계속 있는데 어떻든 가성비라는 우리 싼 얘기- 것만 먹잖아, 근데. 비싼 것도 먹지 않아요. 그런가? 네. 네. 가성비라는 거를 조금 고객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 거죠. 예전 같은 경우는 진짜 하이엔드급이라든가 보급형 쪽으로만 진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가성비라는 얘기를 계속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 만큼 소비자들도 그런 쪽을 원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쪽으로 마케팅을 해야 되고 세일즈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네. LG전자는 역시 좀 마케팅이 그렇죠? 네네. 겸손한데 네. 아침에 보니까 그 얘기 나왔더라고요. 이세돌. 네, 날 봤어. 참 겸손합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혁신에 네.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시큐리티. 네. 4세대 이제 산업으로 넘어가고 있죠. 4.0 산업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대통령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세돌 얘기하면서. 그렇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그 정보를 어떻게 유지를 할 거고 보안을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보안법에 대한 얘기를 할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빗에 주목할 10가지인데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관심은 없어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기업 간의 거래가 이어지게 되면은요 소비자들도 역시 사고 파는데 돈이 생기겠지만 기업들 간에는 대규모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스타트업 기업 쪽으로 이 서비스를 많이 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런 것도 있다라는 취지에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어저께도 그런 비슷한 얘기, 어저께 아마존 얘기하고 데이터 센터 얘기한 거, 그런 비슷한 개념이에요? 얘기에서? 비슷한 개념이죠. 네. 어저께는 어떤 내용이었죠? 아마존은? 어제 같은 경우도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제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이 이제 지금 무주공산이기 때문에 네. 이쪽을 들어오기 위해서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지금 들어오려고 이제 예정한다는 거 네. 이런 것들 중심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죠. 관련주가 있어요, 우리나라? 클라우드랑. 관련주 왜냐하면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계속 연초에 말씀드렸던 게 한글과 컴퓨터하고 인프라웨어 이런 걸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형 쪽으로 이제 제품을 구성을 해버리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게 그 국가별로 이게 반독점법에 대한 쪽에 들어가 있는 국가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이 이게 거의 독점이 됐단 말이에요. 특히 어디가 독점이냐면은 워드 프로세서 시장에서 완전 독점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대체할 만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글과 컴퓨터 거하고 인프라웨어밖에 없는 거예요. 인프라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선택이
근데 네. 그리고 이번에 한국컴퓨터 제품을 보게 되면 거의 호환율이 네. 매우 뛰어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채택받을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겠고 지금 이 시장, 그러니까 지금 보기엔 한 2%만 대체를 해도 네. 지금 뭐 거의 그 매출에 대한 쪽이 4, 5천억이 나오는 거니까 2%만 대체돼도 마이크로소프트 시장에 대한 쪽에서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보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2000년이죠. 벌써 15년 네네. 전에 15년 전 2000년 네. 1월 4일 날 27만 6,212원. 그때 뭐 증자하기 전에 지금 가격으로 환산했을 네네. 때 앞으로 15배 올라가야 되네. 갈 수도 있죠 뭐. 아마존의 경우는 작년 다 살아있을 때까지 안 나올 것 같아. 아마존의 경우는 작년 2분기에 네. 1분기 대비 클라우드 시장이 80%가 늘어났거든요. 성장성이. 네. 네. 근데 일반 매출 같은 경우는 한 20% 상승했는데 반해서 네. 클라우드 시장이 80% 상승을 하게 되면서 네. 주가를 한번 끌어올리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AI 이슈가 나온 다음에 클라우드 얘기가 계속 나오게 되면서 네. 사실은 로봇 관련주가 이슈가 됐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숨은 관련주로서 뭐 반도체라든가 클라우드 관련주가 이슈가 됐는데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더존비존 같은 경우도 전통적으로 클라우드에 대한 네. 입장이 있다 보니까 네. 지금 뭐 끝없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맞아요. 하여튼 시장에서는 여러분들 좀 계속 좀 관심 갖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잠깐 제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마존도 그렇고 지금 특히 미국에서 IBM이라든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결국은 그 클라우드 때문에 올라가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클라우드는 아까 얘기했던 어떤 그 기업 세일즈 그랑 마케팅 이런 그 안에 그 전사적 재무 관리라고 하잖아요. CRM이라는 거. 네. 그게 여러분 우리 누구야? 장우석 부장도 얘기했던 세일즈포스닷컴이거든요. 이거 제가 한번 잠깐 화면 보시면요. 이거거든요. 이게 연초 들어서 전체 미국 시장 떨어질 때 가치 조정했다가 다시 지금 신고가를 해서 다시 쏘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 이게 대표적인 회사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름도 쉬워요. 그냥 세일즈포스닷컴의 CRM이야. CRM 쓰는 거를 바로 심벌로 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통하는 방송. 그건 그렇고요. 우리 손대성 교수 팬이 계셔. 골수팬. 네네. 백대진님. 아시는 분 아니야? 모르겠는데요. 2번이나 쓰였어. 송 교수님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제자 아니야, 제자? 거기다가 송 교수님 출연 시간 늘려달래. 들장미 소녀님, 송 교수님 보는 빅데이터나 클라우드 관련주로 어떤 점 보시는지 고견 부탁해. 아까 우리 얘기했으니까 됐고요. 아까 말이 나온 김에 그 카페가 있어 진짜? 다음에? 네이버에 네. 있어, 다음에 있어. 검색하시면 어차피 연동되니까 뭐라고? 걸리니까 손대상이라고 유호성이랑 치면 안 나오고? 안 나와요. 봐봐, 내가 CM 손대상으로 소개시켜 준 거 아니야. 손대상이라고 쳐보시면 나온답니다. 손대성. 보여주지는 않아. 네. 밥 사주면 보여주고. 네네. 손대상이라고 치면 나온다니까. 그거 나한테도 처음에 손대상이라고 소개했다니까 자기가. 그랬어? 예. 대회용. 네. 네이버나 다음이라니까 다음에 손대상 쳐보시면 됩니다. 거기 보면 카페 가입하면 된다니까. 하여튼 거기 자료 올려주세요, 여기다가. 네, 알겠습니다.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뭐 할까요? 셀프 서비스? 올커니. 네. 그 뭐지? 키코? 뭐라? 무슨 키코요? 저기 공항 같은 데서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 무슨 서비스라고 했잖아. 자동에서 공항에서 뭐 자동. 그 식당에서도 그 자동으로 그 돈 결제하고 들어가 티켓 받는 거. 저거 무슨 그게 아니고 그냥 그거는 그 무슨 서비스야 그? 서비스가 아니고 그냥 뭐라 그런 그랬죠? 그 그 시스템이래. 이름이죠. 예, 시스템이죠. 무슨 시스템 이름 뭐죠? 예. 이름 뭐죠? 이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또 얘기하니까. 두 분 다 내 머릿속에 지우고. 키스코! 키스코가 아니고 키스코인데? 키코스인가? 아닌데 모르겠어.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지금. 하여튼 찾으면 되니까. 오늘 네. 셀프 서비스 얘기해주세요. 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 그쪽은 아니고요. 그쪽은 아니네. 그쪽은 아니고요. 젠장. 네. 2월 말부터 비대면이 시작이 됐죠. 비대면 계좌를 또 설치를 할 수 있고 비대면으로 이제 계좌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비대면에 대한 얘기를 자기가 직접 또 할 수 있다 보니까 셀프 서비스라는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요. 모바일 뱅킹 시장이 굉장히 크고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그래서 키오스코네. 키오스크. 너도 알려주셨어요. 키오스크. 네. 네. 그래서 우리 그건 줄 알았더니 그거 아니네? 그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 네. 아니 말고지. 유재석 씨가 요즘에 노래하더라고요. 뭐야? 그 우리은행 네. 춤추면서 위비 네. 그 광고를 좀 하고 있고요. 이 IBK에서도 잘라야겠네. 네? 키움증권도 다 비대면 가능한데 딴 사람 얘기를 해. 돈을 많이 줬나 봐요.
아. 그다음에 광고가 있다. 네, 네. 신한에서도 써니뱅크라는 게 또 앱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기존에 앱은 있었습니다만 요즘에 비대면 쪽이나 모바일 뱅킹 쪽으로 앱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IBK에서도 역시 새롭게 비대면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미래에셋도 뭐 나왔고요. 계속적으로 이 비대면 시장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모바일 시장에 대한 앱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대면을 하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사본이 맞는지 영상통화를 해야 되고요. 영상통화 이후에 현금카드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은 기존 계좌를 또 활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방법은 이제 두 가지 방식이거든요. 사실은 뭐 이게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고, 계좌 개설하는 얘기가 이제 신한에서도 나오는데 이것도 뺏겼다라고 얘기가 좀 있어갖고, 네. 그다음 뭐 대표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인터넷 뱅킹 쪽에서 이제 화상통화로 넘어가면서 얼굴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인터넷 뱅킹을 쓰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는다라는 얘기겠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인터넷 뱅킹을 안 썼거든요. 네. 예, 제가 열심히 일한 거 만져라도 보자. 네. 그런 관점으로 안 썼는데, 네. 이 PC 기반으로서 인터넷 뱅킹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네. 뭐 외부에서도 모바일 쪽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PC 기반 인터넷 뱅킹보다는 모바일 뱅킹이 전체 인터넷 뱅킹 시장에서 뛰어넘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용 실적도 역시 이용 금액 기준으로 더 높다라는 부분을 좀 계속 늘어나고 네.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근데 모바일 뱅킹으로 쓰는 거는 한 두 가지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네. 뭐 계좌 내가 얼마 있는지, 네. 그 다음에 계좌 이체하는데 네. 대부분을 좀 쓰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게 KB, 우리, 신한, KEB, 하나은행의 확인을 보게 되면 이게 비대면 상품으로 여신수신이 과연 금액적으로 얼마나 움직이는지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요. 사실 우리 쪽에서는 크게 이 비대면 쪽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비대면 쪽으로 금액은 되게 커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또 유재석 씨를 광고 모델로 좀 썼는데, 그만큼 이제 비대면 시장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여기서 해드리고 정리하면 비대면은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안일비자죠, 안일비자. 그렇죠. 면이면 월급면자 뭐 바라보지 않는 거죠. 눈을 안 봐도 된다. 그 얘기 아니야, 쉽게 얘기하면. 그쵸. 말이 너무 어려워. 나도 처음에 비대면 해갖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점에 안 가도 되고. 이런 그렇죠. 거. 화상으로 근데 하잖아요. 대면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 금융실명제가 1993년 7월 며칠 날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금융실명제가 엄청 강력한 거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직접 그 관리자 있잖아요. 은행, 증권회사 직원이 봐야 돼요. 영업 직원도 안 되고 관리자 있죠. 그 직원이 딱 봐야 돼요. 걔 안 보았다 그러면 무조건 큰 집은 아니지만 엄청나게 큰 잘못 저지르는 거거든요. 근데 요번에 작년에 풀린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번에 비대면이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네. 근데 은행 쪽에서 설명도 잘해 내가. 네. 은행 쪽에서 여전히 창구 서비스를 이용하는 폭은 줄었지만요. 창구 서비스가 여전히 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고요. 증권사 비대면이 신규 계좌를 보게 되면 첫째 주, 둘째까지는 확 늘어났거든요. 네. 그 다음에는 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번에 그 이사 ISA도 비대면으로 좀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대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인터넷 은행이 생기게 되면은 결국은 무조건 얼굴을 안 보고 인터넷 혹은 모바일 쪽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6월 달까지는 계속적인 이슈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갖고요. 일단은 미리 좀 얘기를 해드린다라는 거. 그다음에 생체 인식 쪽으로 간다라고 얘기 나오더라고요. 아까 전에는 이제 얼굴을 보고 그 다음에 맞는지 확인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진행이 되는 건데, 혹시 뭐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는 거죠. 앞에 놓고 뭐 뒤에 무게를 소지하고 네. 화상을 한다라든지. 네. 그러다 보니까 은행 쪽에서는 생체 인증을 할 수 있게끔 집어넣고 있다라는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는 갤럭시 시리즈를 보게 되면요, 개인적으로 지문 인식이 좀 돼야 되더라고요. 그래야지만 화면이 켜지는 네네. 그런 모습으로 좀 바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인증 시장이 위험하고 보안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범죄 문제도 있다 보니까 그런 맞아요.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핏줄, 네. 핏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까지 확인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지금 진행이 계속 되고 있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체 인식 시장이 계속 좀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홍채 시장이 성장성은 제일 높거든요. 네네. 근데 뭐 역시 쓰이는 거는 지문 인식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맥 인식도 계속 이슈가 좀 되고 있습니다. 뭐 정맥? 정맥. 허걱. 정맥으로 그래. 네. 정맥 인식. 병원 가서 하나? 피를 맨날 뽑아. 이게 보이던데요? 어. 핏줄이? 그렇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체 인식 관련해갖고 이슈를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사실 뭐 생체 인식에 대한 얘기는 다들 아실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는 뭐냐면 제일 처음에 보게 되면은 이제 자기의 주민증을 보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그게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자 주민증 쪽으로 이슈가 다시 한번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뭐 생체 인식 같은 경우는 전자주민증 이게 아직 우리 없나? 없을걸요. 뭐 될 수 있죠. 그런가? IC카드 근데 이제 가격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동사무소 나를 국회의원 만들어주면 나는 주민등록번호 없애자고 만들 거야. 생체 인식에 하면 또 생체 호적법 호적번 없애자고. 생체 인식 전문가 아니에요. 생체 인식 전문가. 자기가? 동사무소 여러분 가시면 이거 찍는 거 있죠? 나 그거 잘 안 되는데 맨날. 그 제가 해서 그래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어렵잖아. 왜냐면 주민등록 등본 네네. 봐도 뜰 수 있잖아. 근데 공항에도 제가 뜰 수 왜 있는데 안 애플 되잖아. 뭐 어센텍 뭐 이런 거를 잘 아는 이유가 뭐냐면 그 10년 년 전에 그 개발하는데 제가 개발하고 그 납품하는 데 참여했었거든요. 돈 얼마 벌었어? 그때는 제 회사 도와주는 조건으로 한 거였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건 아니었고. 그때부터 지금이나 돈 안 되는 일만 하고 아니 있었네. 아니라 왜냐면 내 팀원도 다 먹여 살려야 되니까. 맞아, 아래 예, 것들. 예. 그러니까 이제 나를 왜 안 먹여 살려줘? 나 유일한 소속사 직원인데. 형님이시잖아. 형님은 열애인 걸로. 그래서 그거 했는데 그때 어센텍 모듈은 다 갖다 썼었어요. 안 그래도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그 지문인식하는 애들한테 갔었는데 다 해외 모듈 갖다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슈프리마나 뭐 크루셜텍 특히 이제 슈프리마 같은 경우는 자체 특허를 좀 많이 냈고 네네. 이제 그런 데서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고 이제 생체 인식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지문 인식으로 뭐 이런 걸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보게 되면 카카오톡도 네네. 외환 송금은 하잖아요. 네. 그잖아요. 이제 외환 송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들 그 비밀번호 관리하는데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렇죠. 짜증나죠. 사이트부터 시작해갖고 이거 내가 보기에는 이 사이트 이 비밀번호 다 생체 지문 인식이나 이런 걸로 해서 한번 내 핸드폰으로 이렇게 딱 등록해놓고 그냥 되고 있으면 그냥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내 비밀번호 넣고 그럼 내 핸드폰으로 딱 해서 지문 인식 받고 딱 가서 지가 가는 걸로 딱 요 모듈 만들면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되게 대박 날 것 같아. 그걸로 해갖고 인증 서비스 해주면.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카카오톡도 외환 송금 2만 달러까지 가능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이게 그 지문 인식에 대한 쪽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계속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뭐 후방 산업, 생체 인식, 전방 산업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아까 전에 뭐 앞에서 종목 얘기는 좀 많이 해주셨죠. 네. 크루셜텍 같은 경우는 이제 마우스에 이제 지문 인식이 될 수 있게끔 만든 거죠. 네. 그리고 슈프리마나 뭐 삼성 SDS의 경우는 당연히 뭐 응용 기기를 만드는 그런 회사고요. 네. 아까 전에 뭐 얘기를 해드렸던 인프라웨어 자회사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디오라는 거는 이제 뭐 네. 음성 쪽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연관 구조가 어떻게 이어지고 향후에 어떻게 될지 좀 확인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범죄가 좀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냥 개인적으로 보면 얼굴 안 보고 사람 얼굴 이렇게 갖다 대고 하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장에 계속적인 성장세가 있으니까 좀 보라는 말씀까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하여튼 정말 많이들 바뀌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하고 우리나라도 참 그거 쓰세요? 뭐요? 나는 안 쓰는데 저 윈도우 10 쓰세요? 윈도우 10 안 써요. 윈도우 10 써요? 아니 아직 여기 계신 분 중에 윈도우 10 쓰신 분 꽤 많을 텐데요. 10에서 빠꾸 했잖아. 하다가. 윈도우 10에서 얼굴 인식 하시고 들어간 로그인 하신 분 쓰시는 분 계세요? 그거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전 안 쓰는데 혹시 쓰시는 분 계세요? 쓰시면 1번 한번 쳐보세요. 젊은 분이 혹시 뭐 설정을 해보신 분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는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윈도우 10부터 우리 보면 로그온 할 때 보면 비밀번호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얼굴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이슈예요. 저도 그런 관련주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아마존 있잖아요. 네. 아마존은 이런 걸 발표했어요. 아마존이 아까 패스워드 머리 아프다는 거를 영어로 오커드 하다 오커드. 정말 짜증난다 할 때 오커드라고 그러거든요. 이거 봐보세요. 피디님. 아마존이 패스워드 있죠. 패스워드를 셀프 있죠. 이걸로 딱 보여주고 자기 보여주고 바로 그 거래 결제되게 이거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언제 할지는 아직 안 나오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 제가 그렇지 않아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걸 한번 보세요. 이게 아직 그 언제 할지 기술적으로 어디까지 될지는 이거는 그 잘 모르는데요. 혹시 한번 보세요. 관심 있는 분들이. 그래서 아마존 얘기해 보면 여기 나의 그 몇부터 몇 도하고 얼굴은 스마일해야 되고 이런 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기 관심 있으신 분들 제가 이것도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누군가 되잖아요. 아까 이 교수가 얘기한 대로 공원 모듈화 돼갖고 하면 정말 대박 날 것 같은데요. 무조건 근데 방금 전에도 봤는데 도어락 쪽에서 이제 얼굴을 안면 인식을 해야 되는데 꼭 웃어야 될까요? 아,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 했는데 그런 웃긴 얘기 하지 말고 그러면 거기서 화장하면 돼. 안 돼.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러지, 아니에요. 수준답게. 아, 교수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그 손대면 상한가더라도 그 카페 올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서 돈 들어간 거 아니죠? 카페 들어가는데? 무료로. 무료로. 네. 알겠어요. 공개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슈 돌릴 건데요. 오늘 보면 하나만 저부터 먼저 하면 저기 뭐예요? 대외경제 정치연구원이 있어요. 네. 대외경제 정치연구원. 네. 네, 양재동에 있을 텐데요. 그게 이제 나라에서 하는 거거든요. 나라에서. 네네. 그러니까 어디 사는지 모르겠는데 나라에서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난데없이 보고서를 발표했네? 네? 보고서 발표했어. 뭐냐니까 혹시 오늘 보셨어요? 그 내용이요? 그 보고서 내용이 예? 서울시장 면세점 더 늘려라 이거야. 더 늘려라. 더 늘려라. 더 늘려라. 그 특허기 5년에서 10년 연장하고 특허 수수료도 인상하고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 면세점 제도 개선 공지서 발표한다니까 그래서 얘기가 벌써 나오는 게 어저께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물론 이거 아무튼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나? 10년 연장한다고 그랬고. 예. 10년 연장하는데 거기다가 더 들어간 게 그거야. 자동 연장. 자동 연장. 거기다 그런 얘기까지 있어. 어? 이것도 역시 신고 및 등록으로 가자. 신고 및 등록으로. 그런 안도 있어. 신고 및 등록으로 하면 우리도 해야지. 당연하지. 우리도 해야지. 나도 해야지. 집 앞에다 자판 깔아놓고 해야겠다. 나도 해야지. 우리도 필요하지. 그래서 트리플 듀티 생체 프리. 인증 필요하지. 네, 트리플 듀티 프리 해갖고. 그래서 하여튼 보면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네. 롯데랑 SK가 기사회생 쪽으로 글로 가는 것 같은 쪽으로 언론에 나오는데요. 이거가 오늘 또 내일 보도가 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월말까지 확정된다니까요. 네. 요거 매매하신 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다음 얘기해 주세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오늘 그 현대건설하고 GS건설, 대림산업, 그다음에 대우건설 이런 애들 갑자기 뭐 중동에서 뭐 프로젝트 수주하는 거 그렇게 뭐 잘한다 이런 애들이 오늘 다 뛰어내리고 있는데 네. 사우디 국왕 한마디에 네. 지금 다 뛰어내리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야? 얘기 좀 자세히 해주세요. 살만 국왕이 공공공사 5% 깎고 기존 계약도 재협상해라. 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오다를 때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지금 재정적자,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건설사 사우디 수주액이 이게 급감을 했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지금 부처와 사우디 산하 이제 부처와 국영 기업들이 발주할 예정이거나 이미 발주한, 그러니까 네. 발주할 예정인 것도 아니고 이미 발주한 네. 그런 공사에 대해서 네. 계약액을 최소 5% 이상 강제로 깎기로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발도 이제 그 앞에서 건설주에서 늘 문제가 되어 왔었던 게 뭐냐면 미착공 청구 공사 금액 네네. 그 부분에 대한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또 우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흑자가 날 거라고 봤던 그 작업장에서 사업장에서 갑자기 적자로 돌변되는 이제 이거나 아니면 이제 수익이 줄어드는 그런 쪽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주 예정인 공사 대금을 줄이고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공사 금액도 재협상을 통해 삭감하라라는 그런 주문을 했고요. 아람코 같은 공기업들이 발주한 각종 건설 공사도 공사 대금에 포함한다. 그러니까 공공 기업이 하는 것도 다 전부 이렇게 할 거고 지금 만약에 정부 조달과 계약과 공공공사의 경우 공사 규모 금액이 상관없이
재무장관의 검토 승인 없이는 진행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안 깎으면 안 해준다 무조건. 배째라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우디 주요 프로젝트를 보게 되면은 네. 현대중공업이 또 여기 들어가 있어요. 33억 달러. 오늘 현대중공업 급락하고 있죠. 대우조선해양도 내려가고 있죠. 삼성물산이 지금 22억 달러 규모, SK건설이 또 20억 달러 규모. 근데 뭐 현대건설하고 이쪽은 지금 있지도 않은데 어쨌든 간에 이런 흐름이 그러니까 사우디만 하겠냐라는 얘기죠. 아니, 이제 우리 앞으로. 이명박 대통령부터 네. 우리는 중동에 우리 형제 나라인데 왜 이지랄들 하지? 이란과 형제의 나라였죠. 근데 이란은 앞으로 발주 줄 텐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얘기가 전해지면서 오전부터 건설주, 조선주에 대한 급락에 대한 쪽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겠고 뭐 그쪽이 또 내려가니까 포스코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내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제약주 올라가고 화장품이 올라가는 형태. 어제부터 이제 화장품에 대한 사이클로 돌아간다라는 얘기에 대한 쪽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대한 흐름이 이제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그런 구조에 대한 쪽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번에 한번 그 구성을 해갖고 네. 우리 전문가들에서도 그 철강 판명 모시고 그 게임 판명 모셔갖고 대격돌 시장 격돌인가 한번 속의 특집으로 그죠? 저는 그럼 심판에 서겠습니다. 당연하지. 자기랑 나랑 심판을 주고 네. 양쪽이 격렬하게 싸우게 하는 거지. 네. 격렬하게 싸우고. 화장품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 더 할 텐데. 그래? 오늘 AVCNC가 뜬금없이 바닥에서 세게 올라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바닥이 아니고 그동안에 이제 엄청 그 화장품 주식들 갈 때 완전 소외됐던 기업 중에 하나가 AVCNC 미샤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미샤가 도대체 이제 근데 왜 갑자기 살아나고 있나 지금 보게 되면은 미샤. 지금 보게 되면은 라인 프렌즈 에디션이라는 화장품을 미샤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라인하고 콜라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페이스샵에서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를 활용한 화장품을 팔고 있고요. 미샤에서는 지금 보게 되면 라인 프렌즈 에디션에 대한 쪽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양대 모바일 그 카카오톡과 네이버가 화장품 시장에서 맞붙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샵이 그러니까 지금 LG 생활건강은 더 페이스샵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캐릭터와 협업해 지금 제품을 출시했다. 그리고 미샤가 라인 캐릭터를 내놓은 지 2달 만에 이게 지금 엄청나게 거의 지금 보게 되면은 이거 사고 싶은데 품절이라서 못 산다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무슨 과자 새로 나온 것 같이 크라운 제거에서 새로 나왔다가 품절인 것처럼 지금 구하기가 되게 어려운 대박. 그런 게 돼갖고 지금 보게 되면 이거 지금 화장품 업계에서 새로운 어떤 트렌드로서 이런 것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캐릭터를 접목하는 지금 보게 되면은 화장품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또 하나의 트렌드로 좀 대두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종목보다 약간 다른 관점에서 좀 네. 말씀드렸는데 오늘 요거는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거는 뭐 제가 뭐 설명할 거 아니가 오늘 한국경제 신문 보면요 오늘 우리나라 경제신문 다 똑같거든요. 다 똑같아 제가 보기엔. 예? 그냥 그 미국 얘기 좀 나오고 뭐 총선에서 누가 떨어졌다 붙었다 이런 얘기 좀 하고 특징 좀 나오고 뭐 미국 얘기 나오고 다 똑같거든요. 언론사 하나 만들어야겠어요. 로봇 언론사 하나. 카카오에서 만든다 그러고 지금 로봇 언론사 지금 만들려고 그러죠. 지금 우리가 하나 만들지 뭐. 로봇인 것처럼 해갖고 사람이 하는 거. 만들죠 뭐. 그건 그렇고. 네. 복사 붙이기만 빨리 하면 되죠 뭐. 그러니까 복사 붙이기 빨리 하는 걸로. 네. 근데 잘 보세요. 지금 보시면 오늘 한국경제가 특이한 기사를 냈는데요. 전면 1, 2면부터 세 면에 걸쳐 이걸 단독을 실었어요. 거의 단독까지 실었거든요. 이게 무슨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시장에 큰 임팩트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시장에 영향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게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인데요. 오늘 1면 제일 첫 1면의 첫 페이지에 나온 걸 보여드립니다. 이 크게 지금 변하고 있다는 건데 국민연금이 이사장이 새로 왔잖아요. 새로 오면서 운영 전략을 바꾸는 거예요. 네. 너 쓸데없이 종목 고르지 마 이놈아. 예? 너희 종목 해봤자 그냥 욕만 먹고 개 떨어지고 수익률 안 났어. 그러니까 내가 종목 재진 액티브 하지 말고 패시브로 좀 하라는 거예요. 패시브라는 건 지수를 쫓아가는 거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벌써 4조 규모가 액티브에서 패시브로 바꿨어요. 예. 왜냐면 여태까지 보면 전체 수익률이 요건데 여기 국민연금 수익률은 오히려 재미도 있었지만 떨어질 때 확 떨어진 거예요. 이게 짜증나는 거죠. 국민의 돈을 하고 뭐 어떻게 하는 거 중간에 어떻게 내 건 간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가 있고요. 요게 있고요. 요게 큰 이걸 좀 보셔야 되면 제가 나중에 링크 다 걸어 드릴게요. 왜냐하면 연기금에서 돈 굴리는 자기네 직접 하는 것보다 맡겨서 하잖아요. 매니저들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여러분들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저 펀드 매니저가 나보다 못한다.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아주 간혹가다, 요즘 별로 없지만 아주 간혹가다 문제를 일으키는 애들도 있고요. 그리고 패시브의 확대는 세계적 추세.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가 미국도 마찬가지로 ETF 시장이 그래서 커진다고 좀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미국은 뭐 그럴 수 있더라고 쳐요. 뭐 그런 것들. 근데 액티브가 이제 수익률이 안 나왔다. 그런데 거기 그 앞에 그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냐면 대형주에 대한 투자만으로는 액티브에서 수익을 올릴 수 없다. 아, 그러니까. 왜냐면 액티브 비중이 높아서. 근데 결국엔 패시브로 돌아가면은 패시브는 어떻게 해? 시가총액 순서대로 배분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그게 그래서 이상하다. 그게 그래서 앞뒤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ETF 네. 시장이 많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똑같은 네네. 논리로 미국에서 ETF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차라리 나는 국민연금이 그러면 한국 주식 비중을 더 이상 안 늘리고 해외로 가겠다. 해외 주식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런가 그거 보다. 나중에 얘기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ETF 시장이 커질 제 얘기가 아니라 여기 얘기니까요. 네네. 각자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ETF 시장이 커질 거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다 정확하게 지적했거든요. 이 교수가요. 왜냐면 패시브 하면 지수만큼 하니까 뭐 수익률 나기 힘들고요. 지수만큼 재미도 없고 뭐 또 올라갈 때 뭐 욕을 하거든. 네. 너희 그것밖에 못 보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ETF 시장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섹터만 정하면 섹터에서 약속된 대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ETF가 커지면은 머리도 덜 아프고 그 시장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종목 고민보다는 섹터만 하는 거죠. 이런 게 그래서 커지는 거예요. ETF 커지면 제일 이 바닥에서 뜨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솔직히 저 같은 사람이 뜨는 거거든요. 그거 인정하잖아요. 네네. 저 같은 사람이 돈을 버는 그런 시장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미국에서 정확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몇 년 전부터 ETF 그러는 건데요. 이게 이제 제 말을 알아들은 거죠, 이것들이. 이게 두 번째 얘기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고 미국에서 ETF가 대세가 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가 시장이 어떻게 바로 바뀔지는 아무도 모르죠. 모르지만 제가 요거를 시청자분들 제가 하나하나 다 그 링크를 요 세 개를 단축으로 해갖고 저희가 서비스 정신이 강하잖아요. 우리가 또 단축 URL 저희가 불러드릴게요. 이 정도 했으면 여기 시청자분들이 야 저런 내용들 정말 저희가 친절하게 이걸 단축 링크 URL 또 이승훈 교수가 만들어준 거거든. 네. 저는 귀찮아서 못하는데 이것도 만들어주는데 이거 좀 이거 고맙다고 박수 한번 쳐줘야 돼. 제가 봤을 때 이거 조금 아주 단타하시는 분 제외하고는 시장에 좀 고민하시는 요 세 개는 오늘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쭉. 예, 그러면 그 작년, 재작년에 무리하게 종목별 게임, 수익률 게임 했던 것들이 많이 줄어들고, 왜냐면 국민연금에서 이렇게 하면 다른 연금 쫓아가거든요. 펀드도 그렇게 운영 가고.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 저는 딴 건 몰라더라도 이런 거는 중요하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꼭 한번 이거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다 보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이게 나는, 저 2학년이고 이성원이 저렇게 해봤자 나는 저 XX도 햇소리다. 나는 그냥 심심하니까 틀어만 놨지. 나는 그냥 그래도 몰고 나는 단타 하루 15번 매만 데이 트레이딩 한다 그러면 이거 안 보셔도 돼. 그렇지만, 이거 좀 고민하면서 정말 10배짜리 한번 먹어볼까 이런 분들 보셔야 돼. 진짜로요. 그래서 이거 정말 좋은 기사입니다. 제가 한국경제에 올해 나온 기사 중에 제일 잘 썼어. 왜냐면 내용보다는 이런 거가 오늘 다른 신문에 안 나왔거든요. 이거 국민연금의 내부적인 전략을 갖고 쓴 거기 때문에 잘 썼어요, 기사를요. 이거 한번 좀 내용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부는 그래서 깔끔하게 여기까지 하겠고, 가기 전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저희가 23일입니다. 23일. 다음 주 수요일이 되겠고, 보도자료도 곧 나간다는 것 같아요. 강사는 강준혁 전문위원이 중국, 홍콩 파트해갖고, 이거는 2부에 하고요. 저는 1부로 하기로 했죠. 2학년 이승원이 하고. 문의해야 된대요. 1544-9400번. 이게, 국제영업팀 쪽에 고객센터 같아요. 거기서 나 참석하겠다. 그리고 오신 분들은 미리 하신 분한테 뭐 또 준다 그러죠? 네. 제가 정확한 거 들었는데, 못 까먹었어요. 질문에서 제일 대답만 해도. 와서 하나. 질문해갖고 대답을 잘하면 또 선물을 또 기가 막힌 선물을. 네, 그리고 또. 이승원한테 잘 보여야 되고. 와서, 계좌 개설하시게 되면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비대면으로 신청만 해도 또 하나 선물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다음 주 거기서 있다는 거 다시 말씀드렸어요. 오늘 1분이 여기까지 하겠고 2부에 뵙겠습니다.